추경은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국정안정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당이 아니다 이런 강한 언급까지 했는데, 자 일단 우리 베테랑 기자이신 두 분의 빠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재희 기자님. 네. 저는 일단 아까도 계속 뭐 반복된 얘기지만 국정안정협의체 이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들은 얘기만으로도 이거는 여야가 하겠다. 근데 비율이 또 중요합니다. 비율이 중요한데 아까 여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라고까지 해서 굉장히 강한 워딩이죠. 네. 이거는 뭐 제 뜻은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건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단독으로라도 가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줄 정도로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대답하는 거에서도 이제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경 얘기에서도 대부분 경제죠. 그다음에 여기 또 전력 부족까지 언급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예측을 하고 미리 뭐 어제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준비를 했다고 볼 정도로 추경에 대한 강한 의혹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자신에 대한 질문을 아까 초반에 했더라고요. 그 사법 리스크 문제인데 그 사법 리스크 문제를 약간 이 정면 승부를 오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논의 구조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약간 질문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 질문을 약간 전 거부하는 거로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도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의식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권력의 중심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겨진 것을 이재명 대표가 재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했잖아요. 직접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뿐이다. 즉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 국정의 운영의 책임적인 책임 정당도 민주당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는 여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제2당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질문하면서 이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이 국민의힘도 참여하는 걸 제안하겠냐 했더니 뭐 당연히 협조를 해야겠죠. 뭐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국민의힘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 체제가 아니다. 즉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한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부분도 한덕수 대행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회가 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야당 대표가 추경안에서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사항들 말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제 국정을 이끌겠다는 선언을 오늘 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뭐 총리는 사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헌법학자들도 언급을 했고 뭐 거부권 얘기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뭐 대행 체제에 대해서 살짝만 짚고 넘어가면 뭐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각종 뭐 법안들에 대해서.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도 보셨고 민주당 향후에 좀 분위기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조사 이제 뭐 탄핵 심리 심판과는 별개로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특검 수사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특검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그 두 개의 상설특검 법안, 내란 관련 상설특검 법안과 또 개별특검법 모두 통과가 됐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직무가 계속 되던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서도 검토했던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중일 때는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인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법원이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 발부받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덜해졌다, 낮아졌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야권에서는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상황, 이 신속한 수사, 또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이제 요구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수사 당국이 좀 어떻게 진행할지 이게 가장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탄핵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그 양대 경찰의 수장이 동시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속된 이유 중에 가장 또 중점적으로 갔던 게 그 비아폰, 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그런 전화기로 사용이 됐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계엄 선포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전에 이런 그 물론 민주당 쪽을 통해서 나오는 그 증언이라든가 이게 많긴 하지만 네. 그 부분만 확인해도 이게 수사의 방향이 너무 좀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특전사령관이죠. 곽 특전사령관이 증언한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화했다는 네. 정황도 이미 확보가 됐고 그 구속 사유가 거기 일부 포함돼 있다라는 부분만 봐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 그러니까 과거에 또 최상병 수사에서도 약간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이 이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지 않나라고 네. 해서 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사가 이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이제 검찰 특수본 이제 군검찰이 포함되어 있고 공조수사본부에는 경찰과 국수본과 그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국군 경찰 뭐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뭐 주도권이라면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그 검찰이 신병 확보를 일단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예. 뭐 구속도 지금 여인영 그 사령관 구속도 그렇고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괜찮을까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의 주도권 가지고 네.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검찰 특수본이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야권에서도 민주당 야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야권에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지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중요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문구수고, 이런 핵심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제 구속영 청구, 물론 이제 법원에서 발부가 돼야 이제 집행이 되는 거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경찰 특수본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9일에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뭐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와 이 수도방위사령부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군 관련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 사실은 이제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군부 기관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을 야권 또 민주당도 야권이나 경찰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에 관련해서 이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빠른 수사 전개는 사실 이 역할 분담 부분인데 검찰 경찰 신경전 오늘도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인데 지금 심경전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검찰하고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요게 또 주목을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또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서 검찰, 경찰 수사의 그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팩트체크는 당신들이 해라. 그래도 근데 이 정도의 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가면 얘기를 듣는다라는 방향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나온 정황보다는 민주당이 밝히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통해서 밝혀진 사안을 특히 이제 경찰 수사, 국수본 수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양상이 되게 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례로 김어준 씨가 이번에 나와서 그 공개 발언을 했을 때 예. 거기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발언의 내용은 일단 팩트 여부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김어준 씨가 나갈 때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그런 경호를 받겠냐 아니면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의 대상은 검찰이든 경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 그 예. 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최민희 의원이 발언한 부분도 거부로 그럼 확정합니다라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약간 좀 명시적으로 네네.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